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새벽 저녁입니다. 문정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정권 출범 후 최대 위기입니다. 처음엔 미풍인 줄 알았던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이제 초강력 태풍이 되어서 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심장을 건드리는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LH 사건은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장관 감투를 썼다가 지금 만인의 공직이 된 변창흠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것도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내각을 통할하는 헌법적 자격이 있는 정세균 총리에게 한 것도 아니고 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한 사의 표시입니다. 지금 제일 답답한 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겠죠. 특히 그 좋은 장관 자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우상호 전 원내대표까지 물리치고 대망의 여당 후보 자리를 꿰찬 박영선에겐 LH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 장밋빛 정치인생이 열릴 판인데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민심은 사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 이번 LH 사건은 같은 진영의 시민단체에서 그것도 이 정권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폭로를 한 것이니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야당을 물고 늘어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하나둘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꾀를 냈습니다. 그게 여당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꾀를 낸 다음에 절묘하다며 서로 무릎을 쳤을 겁니다. 졸지에 한 방 맞은 야당은 지금 일단은 거절하는 모드입니다. 글쎄요,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민심이 들끓습니다. 이틀 전 정세균 총리가 한 1차 정부조사 결과 발표는 이 정권의 특성이 꼬리 자르기와 후한무치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전수조사라는 걸 한 다음에 기껏 7명을 서로 발굴했다며 생색을 냈으니 이게 무슨 보물찾기 게임인가요? 정 총리 발표는 문 대통령이 말한 발본색원, 그러니까 사단이 벌어진 근본 뿌리를 파헤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권력은 조사 결과 발표가 부를 후폭풍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이낙연 대표와 진주의 LH 본사 건물에 달걀을 던졌던 국민들은 이제 권력을 향해 무엇이든 던질 준비가 된 듯합니다. 그러니 언론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파를 최소화하려던 권력이 혹 때리다 혹 붙인 셈이라고 썼습니다. 우스개를 하자면 이래서 악당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자기들 두뇌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는 일은 더 꼬였습니다. 왜 검찰을 배제하고 얼렁뚱땅 합조단 조사로 넘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에 셀프 조사를 하도록 했을까요? 이 말로는 발본색원을 하라면서 말입니다. 정답은 대중을 우습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셀프 조사를 해서 걸린 놈들 한둘만 목을 치면 이내 잠잠해질 줄 알았겠죠. 사실 이것보다 더한 온갖 불공정 사건도 시간이 해결해졌으니 말입니다. 조국을 둘러싼 온갖 추잡한 일들도, 그러니까 2달 넘게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사건도 이제는 신문 정치민 구석으로 내몰릴 정도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웃기는 말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할까요? 수술 푸른 대중도 감각이 시간이 가면 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거창한 신생 경찰 조직에다가 이 사건을 접수시키면서 메모드 합동수사본부란 것도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2일부터 10일까지 거의 매일 발본색원하라고 다그치는 액션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죠. 이런 불공정 범죄는 문 정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의 일탈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기 몸 내장은 뇌부터 모조리 썩어가는 좀비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합조단을 만들고 그게 통하지 않자 사상 최대의 작진을 펼치듯 합수단을 만들어 걸린 놈들은 용서하지 않고 폐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면 민심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작들을 대령한 검찰이 없는 수사본부, 이 합수본은 국민들이 보기엔 눈 감고 아웅하는 걸로 비쳤습니다. 어제 정 총리의 발표가 불난 호떡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박영선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부 합동조사관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왜 제안하는가요?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 돌출 제안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 1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솔직히 정권이 명운이 걸린 사건에 특검을 하자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특검 제안은 박영선 말대로 건의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내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게 광명시형 같은 신도시가 문제된 것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나설 일은 더더욱 아니니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변창흠 책임론은 자꾸 커져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사퇴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에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변창흠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있게 처신할 사람이라 믿는다. 물러나라는 얘기죠. 변창흠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는 국회 국토위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결정에 따르겠다. 결국 어제 오후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이 지난 문 대통령이 답은 내렸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변창흠은 말씀드린 대로 이날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이사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 문 대통령은 변창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사 대책은 문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좀 더 잘게 쓸어가면 한 2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은 충분하며 투기꾼들의 과다한 주택 매수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그랬으니 집값 폭등에도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즌2였죠.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집값을 원상 회복시킨다고 장담하고 이 선진국들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부터 했습니다. 세금부터 먼저 올린 거죠. 세율뿐 아니라 과표 기준 현실화란 명분으로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올려서 문자그대로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며 양도소득세도 대폭 인상해서 집 가진 사람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 것도 당연히 뒤따랐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겠죠. 그런데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집값 안정은커녕 오히려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 대책입니다. 말하자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 전환을 한 건 참 좋은 건데 그 공급을 공공의 이름으로 정부가 한다는 것이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보다는 공기업과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바로 이사 대책의 핵심입니다. 변창흠은 바로 이 이사 대책을 만든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적어도 문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순채무만 120조인 빚 덩어리 LH 사장에게 생각지도 않은 장관 감투를 씌워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후보자 시절 문 대통령을 동탄에 있는 LH 임대아파트로 모시고 가서 몇 억짜리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그때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어쩌자고 문 대통령은 그를 믿었던 것일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오전까지 권력은 물러난 윤석열을 탓했습니다. 이 3기 신도시가 추진되던 2018년에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당권 도전을 한다는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도 이 국민적 공분을 받는 구조적인 이런 LH 투기 같은 것도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가 나갔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박범계 장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다. 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검찰을 배제한 LH 수사를 보면서 분노하자 이 민주당 중진들이 이 같은 말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박영선 후보가 특검안을 내놓은 것이죠. 박영선은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으나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아 특검을 제안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탄현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 야당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특검이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특검 주장엔 집권 세력의 잔꾀가 들어있습니다. 특검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겠죠. 야당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열흘은 소요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또 수사진을 편성하고 또 수사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사무실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서둔다 해도 2달은 필요합니다. 과거 모든 특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도 지나간 뒤일 테이고 LH 사건도 그때쯤이면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식은 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히려 특검을 기다리는 동안 합수본에서 잡을 고기는 대충 다 잡아서 특검의 김을 빼버리겠죠. 정답은 검찰 출신인 야당 김웅 의원이 내놨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당이라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지금 특검법 만들고 수사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4월 중순 이후다. 그 시간이면 인수봉도 없앨 수 있다. 왜 하필 인수봉입니까? 인왕산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약 그만 파시고 즉각 검찰 주도 합수본을 만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지금 놀고 있는 한동훈이 수사하는 것으로 하자고도 했습니다. 글쎄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 방면의 전문가입니까?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가 시간 끌기라면서 여당의 특검 제안을 일단 거절하자 박영선 캠프 대변인인 고민정이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는가? 국민의힘이 숨긴다고요?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엄정한 진상규명의 시간을 맞아야 한다. 참 놀라운 뻔뻔함입니다. 야당이 숨기게 있어서 특검 제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틀 전 민주당은 국회의원들도 진수조사하자고 했습니다. 김종인이 정말 오랜만에 야당다운 답변을 했습니다. 300명 전부 다 하자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특검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LH 사태 특검은 좋은 대안이다. 야당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라도 하라. 결국 특검 쇼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을 터뜨린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나서겠죠. 모양새도 그럴듯하니 말입니다. 이낙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부동산 투기를 끝장을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언론이 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후보의 특검 건의 발언 3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 이루어졌다. 이제 누가 이 작전을 만들었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고위 간부가 12일 오전 9시 40분 분당의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분만은 정말 선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 총리가 말한 20명 속에
어떻게 하다 들어간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판에 문 대통령처럼 김모 씨가 과거 소유했던 성남시 그린벨트 내 전답이 LH에 수용되면서 47억 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다고 어제 조선일보가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전담 매입 시점은 12년 전인데 LH 지분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없다면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죠. 이게 이틀 전 문 대통령이 말한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게 아닌 겁니까?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차익을 거두는, 그러니까 투자한 돈보다 3배, 4배 되는 차익을 거두는 재테크, 땅테크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문제의 LH가 그 대상입니다. 만약 김 씨가 권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그런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분이라면 이 나라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고, 따라서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로소득을 거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부동산 투기세를 거두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거두는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